반갑습니다. 전투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가져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155명, 닷새 만에 다시 2000명대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인성정보라든지 GH 신소재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었고요. 이제는 2000명대에 들어간다 해도 코로나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병상 부족 관련된 거,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런 특정 종목, 일부 종목들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해두시고요. 2000명대 넘는다고 해서 최근에 반응이 없는 그런 코로나 테마주들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대 이런 확진자 수에 대한 중요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장 관심이 넘어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백신을 맞으면 접종을 하면 내년 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미국에서 이런 언급이 나오는 이유, 당연히 백신 접종이 높을수록 또 중증 환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자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내년 봄에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 풀었던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할 것이고 테이퍼링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중첩돼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백신 맞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거니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시장에 풀려있던 돈들이 어느 정도 다시 걷어들여지겠구나. 그렇다면 유동성도 줄어들고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가시화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연관된 뉴스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테이퍼링 11월쯤에 공식화할 확률을 25%에서 기존의 25%에서 45%로 높인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매번 지난주부터 또 지난주 지금도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분명히 이런 백신 맞으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테이퍼링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가시화될 것이다. 올해 연말 점점 다가올수록 더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던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조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견지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판단하에 또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이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시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런 시각에 결정한 이후에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꼭 준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꼭 본인만의 원칙을 물론 원칙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투자 원칙, 철저한 투자 원칙, 당연히 손절가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철저한 투자 원칙이 기본이 받쳐줘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원칙에 따른 분석과 매매, 시장 상황 분석과 매매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6조 7천억 규모의 예타 기획을 했다. 특히 지금 탄소 중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는데 또 이런 비용적인 부분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작년이죠. 실제로 영상 업로드한 것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볼 것은 바로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매출권 관련된 테마주들은 꼭 멀리 보시더라도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올해 이제 8월이죠. 이제 9월, 10월 지나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 종목들, 테마주들은 관심 있게 꼭 보시고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 아래로 추락했다는, 정말 인구 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보면 뭐 걱정이 분명히 되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역시 출생아 수가 감소할 때 저출산 대책 관련된 종목들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가져왔고, 또 최근 이제 CCTV 수술실 CCTV 의무화하는 그런 법령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위원회 통과를 했죠. 이제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본회의가 아마 30일 진행된다고 아까 뉴스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30일 날 본회의 열리면서 뭐 CCTV 의무화 설치 보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언론법인가요? 최근에 뭐 개정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법이라든지 CCTV 의무화하는 의료법 그런 개정안들이 아마 본회의 때 본회의 때 의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30일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오늘 8월 25일이죠. 8월 30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보시면 어느 정도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참 궁금하게 하는 그런 일봉상 지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일봉상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그래도 좀 꽤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저도 단타 매매 진행해서 수익을 챙기고 더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또 그렇게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지 않아서 일찍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에 이제 빠지면서 11시, 1시 이런 바닥 구간 다지다가 또 올려가는 모습,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틀 연속 상승하고 오늘 꼬리를 달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급하게 빠졌다가 아래쪽 11시부터 1시까지 바닥을 다지고 장 후반에 갈수록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역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정말 뭐 적은 금액만 순매수,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 순매도 금액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늘 눈치 보는 그런 시장, 또 쉬어가는 하루였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재미도 없었고 장 초반 변동성이 심했었고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줘서 단타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 좀 장 초반 이후에는 괜찮은 종목이 아니었다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더 강한 외국인 수급과 꾸준한 과거와 같은 매도가 아니라 꾸준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또 매도세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 흐름이 계속 진속된다면 아마도 하락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를 만들어내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 흐름 단기 상승을 했었죠. 이틀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단기 상승을 했었는데, 이틀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틀 상승할 때마다 관심 종목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틀 정도 연속으로 이 상승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도 이게 지수가 상승을 해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우리 시장 전체가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길 간절히 희망하지만 제가 경험한 시장 상황상 지금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많다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 개인적 기준에 맞게 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기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에 맞게, 하지만 투자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닥 일봉상 보면 이틀 정도 반등 나온 것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빠지다가 막판에 올리는 모습. 그죠? 어제는 더 심했었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올리는 모습 보여줬죠.
어제 거의 오후 2시 30분인가요? 어제 오후 2시 30분 그때 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뭐 좀 흘러내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장 후반을 갈수록 반등해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상승하는 힘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장중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개인적으로는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을 것이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그러니까 지수는 오후 시간대 들어서 상승하지만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제가 보수적으로 아까 보수적으로 매매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반등 저점 다졌고 반등이다 이런 희망을 무작정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희망 가지지 마시고 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하고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또 차분하고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할 시기다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지금 이 흐름 봤을 때요. 급격하게 하락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왔고 오늘 눈치 보기 시장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하루가 만들어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능성보다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아래쪽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 저점을 지지를 받고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보다 높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환율 관련해서 앞으로 그것들은 가시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라도 그런 부분 영향을 받는다면 횡보하거나 또는 아래쪽 빠지는 흐름을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이런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가 중요하겠네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번 주에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 짓느냐 그런 흐름에 따라서 내려갈지 상승할지를 아마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 0.13% 상승했죠.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고 위쪽에서 지금 바닥을 다질지 또 내려올지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또 내려올지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오늘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에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줬다. 정말 이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순매도만 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순매수 해줬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시장이 빠진다면 또 순매도로 돌아서겠죠. 하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SK 하이닉스 좀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좀 빠졌네요.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오늘 기관도 순매도 했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또 휴캠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휴캠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볼까요? 예, 금호미쓰 화학과 3조 6,854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일봉상 장대 양봉을 뽑아냈었는데 아쉽게도 뭐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아주 좋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종목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테마로도 엮여 있죠. 제가 작년 말에 아까 2021년도에 벌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영상 찍었던 종목들 안에 아마 소개가 돼 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휴캠스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 보시면 이런 종목들 오늘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뭐 천천히 보셔도 되지만 오늘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 매매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들어올 때 한 번쯤 매매를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 장중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지는 종목이라면 무조건 뭐 손실이 최소화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타점에 온다라고 하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꺼려하는 그런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시총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이제 1조 원 넘기 때문에 저는 1조 원 넘는 종목들은 가급적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관망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총이 크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진다, 일봉상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장중에는 단타 스클래핑으로 대응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 고점, 단기 전고점 뭐 27,400원, 27,000원, 뭐 27,600원까지 그런 가격대를 분봉으로 봤을 때 27,000원 부근, 그죠? 27,000, 27,400원 이런 가격대, 이런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옵니다. 특히 장 후반에 공략하는 것은 뭐 종가 베팅이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겠지만, 장 초반에 오전 10시 반 사이에 이전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평소보다 정말 많은 거래량이 이미 들어왔죠, 장 초반에. 그러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있다. 그 눌림목을 적당히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아까 일봉상 흐름으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매매, 뭐 최소 10번 매매한다고 했을 때 빠지면서 손실 날 확률보다는 올라가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10개 중에 7개 이상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지는 종목은 10개 중에 3개. 그렇다면 이런 종목만 찾아다니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점에 왔을 때 매매한다, 그런 매매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했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계좌는 누적적으로 수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주식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했을 때 10번에서 10번 다 수익이다라는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도 절대 틀린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 누적적으로 수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단타 매매, 스크래핑 매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일봉상 흐름과 분봉상 그런 주가가 왔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면 수익 날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래서 슈캠스도 오늘 분봉상 공략할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상한 프론테크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단기 고점들, 과거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들이 있죠. 이런 가격대들에서 61,000원, 62,000원대 이런 가격대들에서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역시 분봉상 61,000원, 62,000원대 이런 가격대에서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했다면 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매매했을 때, 이런 매매를 했을 때 10번 수익 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식에서는 확률이고, 그렇다면 10개 중에 7번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매매할 때. 그렇다면 누적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런 매매 아닌 다른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본다면 당연히 누적적으로 손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매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번 중에 7번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누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역시 휴캠수나 상하 프론테크 시총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시총이 높아서 뭐 느리게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총이 크든 적든 내가 기준에 맞다면,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매수, 단타 스클래핑 매매에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내일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제가 골라놨는데요.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종목을 다 기재를 해놨고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는 어제는 제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했었는데, 오늘 종가를 상장일의 시초가 5만 원이죠. 5만 원 위쪽 5만 1,20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는 상장일의 시초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 원티드 랩도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상장일의 시초가가 7만 원인데 7만 원 위쪽에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원티드 랩도 오늘 분봉상 7만 원대를
잘 지지를 받고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래서 성장일의 시초가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국제약품도 계속 단기 수익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내일 오전에 제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만, 단타 스캘핑 할 수 있는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넬은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 또는 내일 장 초반에 눌림목 공략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터파크도 지금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인터파크도 지금 뭐 M&A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점을 높이는 모습, 만원대 저항대죠. 강한 저항대인데 이거를 뚫어내면서 단기 고점을 돌파할지를 한번 볼 수 있는 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범양건영은 역시 고점 부근에서 박스를 만들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수렴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뻗어준다면 만원대 단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 단기 저항대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양건영도 관찰하고 있고 내일 수급이 들어오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 이 종목은 우리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 종목인데 지금 여기 단기 저항대, 단기 고점이 28,000원대입니다.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종가를 상승할 수 있는 최근에 추세를 올리면서 26,300원에 마감을 했고, 지금 시간이 나니까 해서 이 종목이 26,850원, 26,850원에 마감을 했네요. 내일 중요한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눌림을 주고 지지를 받을지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도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센, 지금 이 종목도 급등락을 막 보이다가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데 중요한 가격대들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없으면서도 주가를 올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센도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TC스틸, 한국 BNC, 홈셋나올지스 종목들은 중복되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추세는 좋고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또는 중요한 가격대를 눌림 받을 때, 지지받을 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보시는 관심 종목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있고 또 방향성 없는 하루였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대응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식 TV였습니다.